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 많이 하시죠?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떠올리면은 돈을 주고, 우리가 그걸 보통 월세라고 부르는데 법적인 용어는 차임이에요. 차임을 주고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어요. 뭐 드물지만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수 있죠, 당연히. 어쨌든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것은 돈, 차임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은 보통은 그 부동산, 그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겠죠. 네, 꼭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소유자일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은 이제 돈을 주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임대차 계약 관계면 임대인하고 임차인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 있죠. 뭐 건물이든 토지가 됐든 그거를 자기가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돼서 또 다른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자,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만 등장을 하지만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까지 이렇게 3명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있고 별도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이 또 다른 임대차 계약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임차물의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 즉 전차인과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즉 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의 양도하고는 구별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전대차 관계는 실제로 되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도 전대차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큰 어느 한 호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변호사 방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7명의 변호사님들이 계시면 한 분이 전체에 대한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한 분이 다시 그 나머지 방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래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별도의 전대차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살짝 병존하는, 양립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전대차 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민법은 629조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할 때, 즉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이 집을 쓸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동의도 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쓴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는 임차물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임차물의 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임대인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인 동의도 없이 전대차를 했다. 나중에 임대인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대인은 원래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 629조 제2항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단 전대차의 경우에 법률 관계. 자, 아까 전대차가 되게 되면 임대인 있고 임차인 있고 전차인 있다 했죠. 이렇게 3명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는 법률 관계가 이렇게 3개를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봅시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무단 전대차의 경우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함부로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법률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전대차를 했어요. 그래도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무단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이 그런 무단전대차 행위를 이유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봐야 되겠죠. 자, 무단전대차의 경우도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못 받아줬다. 그러면 전차인은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봐야 되겠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보면 일단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 너 왜 내 물건 네가 쓰고 있어? 내 거니까 돌려놔. 이런 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거든요. 그걸 할 수 있을까? 자, 나눠서 봐야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전대차 행위를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물권적 청구,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연 임대인이 전차인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곽윤직 교수님의 견해만 설명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본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반환을 자기한테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한테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거 좀 학설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는 정도로 하지 이걸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차임을 청구한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원래 임대차 계약이 뭐 종료하거나 해지되거나 뭐 해제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해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를 가지기 때문에 전차인한테 다이렉트로 뭐 차임을 청구한다. 이런 거는 계약상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법상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다. 왜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네가 쓰고 있냐? 나는 임차인한테 쓰라고 계약을 해준 건데. 그래서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점유 상당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무단 전대차로 인해서 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가 된다거나 부당이득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뭔가, 그거랑 이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태도가 뭔가, 민법의 규정에 반해서 임차인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임대인에 대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임대차 목적물 제3자에게 전대를 놔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엉뚱한 사람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수험생 분이라면 교과서를 보면 판례나 조문이 막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큰 틀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